일본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네, 우리 일본 분들의 2024년도의 이성운과 배우자 운에 대해서 볼 텐데요. 총운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연애나 배우자에 대한 결혼운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시며, 또 올해의 이성운과 배우자 운, 거기에 덧붙여서 결혼이나 연애를 하게 되는, 결심을 하게 되는 이유, 또 속궁합까지 해서 큰 틀을 놓고 보도록 할 텐데요. 그냥 어디까지나 제너럴 리딩이니까 재미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의 올해의 이성운과 배우자 운에 대한 총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다가오는 이성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연애 횟수가 많지는 않아도 찐 인연을 만날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안정된 만남을 유지하는 모습이고, 자, 오래된 인연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저 지금 이 두 카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청운까지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24년도에는 총운이 뜨겁고 활활 타오르는 감정보다는 좀 차분하고 안정된 뭔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칫 오해나 의견 차이로 인해서 다툼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또 한 발짝 양보를 하시면 오히려 상대방이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감사함을 느끼면서 오히려 상대방이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서로 양보를 하려고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만 내세우면 자칫 큰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 점만 좀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2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이성과의 만남을 좀 리드해 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젠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좀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상대가 다가오면 또 지속적으로 대시하며 마음이 가는 스타일이실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점차 지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크게 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철벽을 치기도 하고 상대방의 대시에 좀 무덤덤하게 대응을 하시기는 하는데, 이게 나중 가서 좀 역전이 되는 연애를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서운하다, 변했다 이런 말을 좀 자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연애 중에는 그렇게 큰 트러블은 없었을 것 같은데 어쩌면 그게 문제였을지도 모르겠는 게, 여러분들이 좀 속상한 거, 서운한 거, 그런 것들을 좀 그때그때 좀 풀어놓으시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여러분한테는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상대방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지쳐가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과거 특별하고 어떤 화려한 연애는 그렇게 크게는 있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뭔가 소소하고 서로 일상에서의 서로의 어떤 유대관계를 키워나가는 연애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집 데이트가 주를 이뤘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좀 특별한 데이트를 나누었을 것 같고, 성격 자체가 크게 서운해하거나 따지고 묻는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묵혔다가 터치는 성격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상대방을 너무 방목시키는 게 그 서운함이 증폭이 되는 게 아닐까.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을 해왔다면 상대방도 어느 정도 여러분의 눈치를 볼 텐데
어느 날은 방목시켜주고 어느 날은 이걸 갖고 뭐라고 하니까 상대방도 혼돈이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은 나쁘게 말하면 좀 내 입맛에 맞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으신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대방보다 마음의 온도차가 훨씬 더 뜨거워졌기 때문에 문제라서,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는 좀 한결같은 분을 만나시면 이 문제는 좀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그저 그냥 평범한 사람을 원하세요. 본성이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부정적이지 않거든요. 원약의 지난 연애에 좀 그런 모습이 좀 있으셨다면 상대방의 영향이 굉장히 컸을 수도 있고, 연애를 할 때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또 경험이 부족해서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하는 게 좀 미흡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어떤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그래도 이해를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귀게 되면 좀 진지하게 사귀시고, 결혼에 대해서도 이거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절대 이별은 상상도 못해요. 뭐 이혼을 한다? 차라리 그러려면 안 하고 말지, 이런 생각. 뭐 함께 아침 저녁 같이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평범한 걸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욕심이 그렇게 크신 분들은 아니세요. 적당히 벌고 적당히 쓰자.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큰 욕심이나 환상보다는 유지에 더 중점을 두고 결혼을 좀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애에 있어서도 뭔가 화려하고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정을 서로 나누는 그런 걸 원하실 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올해의 이성운이나 배우자 운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조용하고 말이 많지 않아요. 눈에 크게 띄는 사람도 아니고요. 살짝 내성적이면서 표현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츤데레시다. 뭔가 이분들은 뭐 비가 오면 막걸리 한 잔, 눈이 오면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서 막 둘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 여유를 즐기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감성적인 건 아닌데 그때그때의 어떤 여운을 남기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한번 하더라도 의미 없는 것보다 뭔가 꼭 기억에 남기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날 그때의 그 분위기, 그런 것들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과, 예를 들어 어느 순간 노래를 들었는데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이거 그때 얘랑 들었었는데, 이거 여친이랑 들었는데 남친이랑 들었는데 여기서도 나오네. 이렇게 기억에 남는 소소한 그런 여운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사진에 이렇게 찍히는 것보다 찍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결혼 같은 경우는 빨리 하고 싶은 감정도 커서 이분들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때 되면 뭐 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이미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신 분들, 책임감이 또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맞벌이는 아이의 안정 후 그때가 가능하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엄마는 육아를 하고 아빠는 나가서 돈 버는 전형적인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거든요. 또 나의 부모님께 잘하길 바라지만 내 가족이 먼저다. 내 울타리가 먼저다. 내 와이프, 내 남편, 내 아이가 우선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음식을 이분들이 잘 할 줄은 모르지만 어떤 설거지나 청소, 뭐 쓰레기 버리는 건 내가 해줄게. 약간 츤데레의 느낌이 있어요. 이 소드킹 자체가 뭘 나서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내가 할 일은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노력파예요. 내가 못할 것 같으면서도 한다면 하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아이와 아내가 행복한 게 가장 우선이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여러분과 결혼이나 연애를 하려고 결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한결같은 모습, 꾸미지 않고 어떤 순수함, 나에게 다가오는 그 순수한 마음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좀 상처가 좀 있고, 그동안의 연애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좀 헷갈리게 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 속이지 않는 그 순수함과 한결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는 믿고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소한 것에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그러니까 뭘 해줘도 큰 반응은 없으시지만 그 뭔가 만족해하는 모습에 뿌듯해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엄청 리액션이 좋으신 분들은 아닌데 뭔가 씩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만 봐도 그게 뭔가 좀 더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 소드킹 같은 경우 굉장히 예리한 분들이에요. 가식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응은 크게 없지만 그걸 만족해하고 어떤 행동에 대한 그런 걸 보고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뭘 해줘도 내가 크게 부담을 갖진 않지만 그래도 뿌듯할 수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평온하고 평범하지만 굉장히 따뜻한 결혼의 일상이 상상이 돼요. 이분들이 여러분과 연애를 하면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유창하진 않아도 그러니까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 같이 있으면 편하고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이런 건 어쩌면 사랑에서 비롯해서 결혼이나 연애 같은 게 이 사람하고 무조건 심장 떨려서 막 미칠 것 같아서 연애하진 않잖아요. 아니, 이 사람과 뭔가 그래도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과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집합이 되면서 이 사람 일단 속을 안 썩으니까 그래서 좀 편안한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연애를 하고자 하고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느끼는 감정은 이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고요. 또한 변함없을 것 같은 모습 같다고 해요. 내성적인 편이라 표현을 잘 못하긴 하지만 뭔가 나한테만 잘해주고 남한테는 좀 쌀쌀맞은 모습, 눈길 안 줄 것 같은 모습, 그런 부분에서 신뢰감을 굉장히 크게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감정적으로 안정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한 어려움이 닥쳐도 뭔가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 가정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서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속궁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킨십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 남성의 리드에 몸을 맡기는 경우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자극적이고 열정적인 걸 원한다면 가끔 여러분들이 좀 도발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도발하는 그런 모습이 상대방이 이런 면이 좀 있었어? 라면서 또 싫어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또 너무 자극적이면 뭔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싫어한다기보다는 놀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분들 좀 성향 자체가 정석을 밟고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변태적인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실 거다. 그러니까 양보단 질을 선호하시는 그런 분들이고 좀 전통적인 걸 추구하는 분들이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끔씩 도발을 한다면 그거에 또 맞춰주는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스킨십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관계에 대한 분위기나 상황이 좀 갖춰졌을 때 스킨십을 선호하고요. 여러분은 의외로 뜨밤, 열정 이런 걸 더 원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히 리드해주면 궁합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요. 우리 1번 분들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내 감정의 솔직한 부분도 상대방이 느끼기에 독립성 있는 부분으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이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서운한 게 있으시다면 좀 그때그때 애교를 섞여서 말한다거나 감정 섞이지 않은 대화를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좋은 인연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찾아주면 너무 고맙고요.
부디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성분들, 그리고 현재 만남을 가지시는 분들, 좋은 소식 들려오시길 바라면서요.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번 디스크 리딩 시작할게요. 네, 2번 분들의 올해 24년도에 이성운과 배우자운, 기타 결혼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알아볼 텐데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재미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의 2024년도에 이성운과 배우자운에 대한 총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총운을 알아보면 여러분들은 좀 의미 없는 만남과 헤어짐이 좀 반복될 수가 있겠다. 가끔 연애나 결혼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게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훅 하고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설레는 감정이 폭발해서 결혼 생각이 없다가도 생길 만한 사람이 들어온다. 솔로이신 분들은 결혼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연도에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이 크게 빠질 수 있는 분이 들어오실 것 같고요. 현재 오래 만난 인연이 계신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상대가 결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실 수가 있다. 네, 양쪽 집안에 또는 한쪽에서 결혼을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런데 올해 만남을 가지신 분들은 결혼 얘기가 오기,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가기 전에 한번 다툼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만 좀 잘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똑순이, 척척 박사, 뭔가 맏며느리감, 굉장히 싹싹한 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분들은 아닌데 연애를 해오면서 좀 터득을 했다거나 어떤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마인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격이 좀 급한 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좀 느리다, 더디다 하면 차라리 내가 하고 만다라는, 저 어디서 보고 배우셨는지는 몰라도 그냥 뭘 시키면 뭐든 그냥 썩 잘하시는 편이에요. 또 요리에도 좀 소질이 있으실 것 같고 크게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한번 하면 잘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재주 있다는 말을 좀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고 센스가 있다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도 상당한 스킬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상대방이 고백을 하게끔 유도도 잘하시고, 자, 아직 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잘 모르겠다 싶었을 때는 적절한 거리 유지를 또 하시는, 그리고 마음에 아예 안 들 때는 그냥 답장 쓰는 시간도 아깝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게 거절을 하시는 분들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리더십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따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간섭받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쉴 때 톡이 와도 창을 잘 열어보지 않거든요. 그게 설사 연인이라고 해도 초반에는 칼답 해드리지만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읽고 이거 급한 거 아닌 것 같으면 내 볼일 보고 보내는 그런 성향도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혼자 있으실 때는 일을 미루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뤄서 한꺼번에 하는 성향도 있거든요. 그리고 친구나 지인의 약속도 좀 몰아서 만나는 편. 뭐 월화수목 금토일, 월요일엔 누구, 주말엔 누구, 이게 아니라 주말에 몇 시에 누구, 여기에서 누구, 약간 이렇게, 아니면 몇 월 달에 몰아서 확 만나버리자, 약간 이런 편이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귀찮아서 진짜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뭐 아무리 사랑하는 내 연인이라고 해도 건들면, 또 아무리 친한 베프라도 건들면 얼굴 한번 못 볼 수도 있는 그만큼의 나만의 시간을 좀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이다.
그런 여러분들이 결혼이나 연애의 가치관, 어떤 바램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드들을 보면 일단 연락에 굉장히 예민하신 편이네요. 연애 초에는 좀 이해를 하십니다. 상대방이 뭐 바빠서 못하는 거겠지, 이래서 못하는 거겠지 하면서 이해는 하시지만 마음이 깊어지면 연락에 집착을 좀 하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 이것도 나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귀찮아서 이렇게 쓱 한번 보고 급한 거 아니네 하고서 미리 보기 보고 중요한 것만 연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여러분들이 좀 머리를 많이 쓰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상대방이 좀 미리미리 연락 잘해주는 사람을 선호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서로 좋아하니까 너무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만남이 좀 오래 지속됐을 때 좀 그 연락에 대해서 좀 속 좀 안 썩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 연애에서는 소통, 연락 이런 것 때문에 좀 헤어진 부분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말을 좀 이쁘게 하는 사람을 선호하실 것 같거든요. 약속 어기는 걸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는 신뢰가 무너지면 끝이다. 나는 한번 상처받으면 이걸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니까 제발 들키질 말든가 아니면 신뢰를 무너뜨리지 마라. 이거는 연인이든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시게 되거나 연애를 좀 깊게 하시면 남편이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아내가 주변 사람들이 네 남편은 아니면 네 아내는 이런 것도 안 해주고 뭐해? 이런 말 듣기 싫어서라도 잘 챙겨주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세심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은 안 먹어도 저녁은 같이 먹어야 되는 성격들. 그 술 약속은, 저녁 약속은 미리 말해주면 좋겠다. 상대방 분들이 계획에서 좀 어긋나는 걸 싫어하세요. 어느 정도 내가 풀어줬을 때 잘해라 이런 느낌.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돈이 많으면 좋지만 둘만의 시간에 방해가 될 만큼 바쁜 것도 싫으세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하지만 추억은 그때 만들지 못한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에 들어와 있는 이성운과 배우자 운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누가 봐도 이분들은 남자다운, 누가 봐도 여자다운. 자, 그런데 리더십이 굉장히 강해요. 이 사람이다 싶으면 표현하는 것도 거침이 없으신 분들. 자, 그런데 연애 경험에 있어서 자수성가 스타일이에요. 어떤 실패의 쓴맛도 성공의 희열도 모두 두루두루 느낄 만큼 느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연애 경험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이성에 대한 감정을 잘 헤아릴 줄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겉은 상남자, 좀 강한 여자 같지만 속이 여리신 분들. 그래서 상처를 좀 잘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유 외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근데 속으로 굉장히 여리기 때문에 진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표현이 서툴지만 행동파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환상도 좀 커요. 예를 들면 아내가 이쁜 앞치마를 입고 밥 해주는 모습, 내 옷을 막 다려주는 상상, 내 남편이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고장난 부분 수리해주고 전구 갈아주고 이런 소소한 상상, 그리고 결혼도 굉장히 빨리 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분들이에요. 완즈 4번 웨딩카드가 대놓고 나와 있어서 굉장히 가정적인 분들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보다 상대방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중요시 여기세요. 여행이나 캠핑 같은 둘만의 어떤 취미생활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걸 더 중요시 하시고요. 가정일은 무조건 반반. 하지만 여유치 않으면 밥도 차려줄 수 있다. 아침에 나갈 때 입 맞추면서 저녁에 들어오면 집안에서 향기로운 냄새보다는 밥 냄새 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 집밥 스타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느낌이 뭐냐면
맛있는 저녁에 술 한잔 함께 나누는 걸 좋아해요. 뭐 와인 한 잔이라도. 비가 오면 빗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뭐 막걸리 한 잔하고, 그러니까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면서 걷는 걸 좋아하고, 눈싸움 좋아하고, 생각보다 좀 순수한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 경험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순수함을 잃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래서 하기 나름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이유가 좀 외로움을 좀 많이 타요. 이분들 중에는 출가를 좀 빨리 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외동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사랑을 좀 많이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여러분과 연애를 왜 하고 싶은지, 결혼이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이 자신을 잘 챙겨주는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소한 것 하나하나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모습들, 내가 없어도 왠지 끝까지 가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꼼꼼함과 계획성 있는 그런 모습들, 뭐 막연하게 이 사람이라면 재밌게 잘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볼수록 이쁘고 멋있다. 그러니까 콩깍지가 제대로 껴있는, 반대로 그럼 여러분들은 왜 이분들과 만남을 지속하고 싶은지를 보면요. 살짝 측은지심도 든다고 해요. 뭔가 날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좀 감동을 하고요. 적극적이고 헷갈리지 않게 하는 어떤 날 위한 어떤 직진 모드? 뭔가 사이다 같은, 그래, 이거지라는 그런 느낌들? 마치 이 사람이라면 날 배신하지 않고 내 인생 맡겨도 되겠다 싶은 마음. 그리고 가끔은 또 기댈 수 있어서 좋다고 해요. 정말 근데 가장 큰 거는 이 두 카드가 함께 나온 걸 봤을 때 정말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가장 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물방울처럼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 이분들이 여러분을 좀 애기 다루듯,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나 덩치도 큰데 애기라고요. 하지만 애기 다루듯 하는 모습들이 뭔가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으시지 않을까. 자, 그럼 두 분의 속궁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와우, 여러분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좀 세시네요. 그리고 남자의 리드에 여성도 덩달아서 과감해지는 스타일입니다. 자, 두 분은요, 색다른 쾌감을 찾아가는 재미를 함께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굉장히 예민한 편이고요. 잘 느끼시는 편인 것 같아요. 표현도 좀 잘하시고. 그걸 잘 아는 남성분들. 그래서 적극적이고 상대방의 그 만족도에 따라 자신의 만족도도 굉장히 달라지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주도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주도적인 걸 한 분은 또 원하실 수 있다. 대체적으로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이 만족하면 되는 그런, 그리고 만족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요. 우리 이번 분들 뭔가 느낌이 두 분은요. 척하면 척인 관계예요. 티키타카가 거의 최상급 궁합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한쪽에만 맞추려는 경우가 있지만 서로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 한쪽이 지칠 수가 있어서 그 점만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모습,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생활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측면일 수도 있는데 한쪽만 맞추려고 하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상대방 분들이 서로 타협을 해가면서 만남을 지속하시다 보면 정말 최상급의 궁합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중점적인 건 제가 리딩을 하면서 느꼈는데 좀 조심하셔야 될 건 그냥 서로 말을 이쁘게 하자. 사랑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뭔가 작은 먼지 같은 것에도 산산조각이 날 수 있잖아요. 그 먼지 같은 게 어쩌면 말 한마디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열쇠 리딩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2024년도의 이성운과 배우자운, 그리고 비롯해서 결혼운을 살펴볼 텐데요. 어디까지나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재미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2024년도 여러분의 총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서로의 어떤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인연이 강하게 들어온다고 보여져요. 뭔가 느낌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끌리듯이 서로를 미친 듯이 끌어당긴다고 하거든요. 운명의 수레바퀴, 월드카드, 스타카드가 나온 걸 보면 두 분이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 뭔가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만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번의 고비는 있어요. 왜냐면 지금 코인 4번 카드가 나왔다라는 건 고집을 부리는 거거든요. 내가 갖고자 하는, 하지만 그 고비가 있어도 그 고비가 밑거름이 되면서 더욱더 돈독해지는 그런 해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결혼은 들어와 있지만 상황이나 여건상 미룰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 자,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만남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제자리를 돈다라고 나올 수가 있어서, 자, 올해만 그래도 잘 넘기신다면 분명히 결혼 얘기가 좀 나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새롭게 다가오는 이성이신 분들은 정말 운명의 상대이기 때문에 나 이 사람이 정말 잘 돼서 결혼까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강하게 받지 않을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좋은 것만 다 하고 싶은, 하지만 코인 4번 카드가 나온 만큼 너무 욕심을 부리면 자,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한번 좀 틀어지는 고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머지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한번 성향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성격은 쑥스러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외향적이면서도 내향적인, 그러니까 선택적 외향인 듯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친하게 어울리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친한 것 같으면 그게 좀 의무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의무적으로 대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불편한 사람과의 만남은 피하고 싶기도 해요. 지치거든요. 의무적으로 좋은 척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애써 핑계를 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애써 상황들을 좀 피해가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사친, 여사친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기는 하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그렇게 또 힘들지는 않다. 좀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즐기시는 편이기도 하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딱 부러지게 하지는 못하지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는 선에서 거절을 잘 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게 연애할 때 문제가 되는 게 거절을 잘 못해서 거짓으로 일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만남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이 좀 피로함을 느낀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장거리도 괜찮고 결혼을 한다면 주말 부부도 괜찮아? 이런 느낌? 그래서 내가 머리 쓰기 전에 좀 상대방의 눈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을 안 해도 다 알아듣고 너 다 알잖아? 꼭 말을 해야 하니? 약간 이런 분들을 선호하실 것 같고, 일단 이성이 다가오면 의심부터 하세요. 응? 네가? 나를? 그래서 성급하지 않은 건 좋지만 여러분들이 좀 너무 신중할 수도 있거든요. 이성을 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좋아해도 표현이 힘드신 분들, 그냥 흐지부지 끝난 연애도 아마 끝난 썸도 좀 다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뭔가 확실하게 나한테 전해지지 않으면 좀 포기를 한다거나, 자,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여러분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성적인 감정이 안 드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좀 강력하게 차갑게 대하시는 편이라 상대방이 누가 봐도 얘 나 싫어하는구나 라는 걸 바로 캐치할 수 있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연애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바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능력은 무조건 보실 것 같아요. 자, 그 나이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오실 것 같고요.
술 약속이나 주변에 사람이 많은 건 좀 싫어하세요. 여러분들이 의외로 집순이 집돌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를 끌어내주면 기분에 따라 또 움직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선호하실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너무 귀찮게 하는 건 싫은, 그 리더십이 있고 자기 관리가 잘 된 사람이 좋고요. 깔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혼자서도 알아서 잘하는 사람들, 너무 나한테 징징대지 않고 나한테 너무 기대지 않는 독립적인 사람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이왕이면 내가 할 것도 좀 해주면 더 좋고 약간 결혼을 하시면 아이는 내가 낳아줄 테니까 키우는 건 좀 네가 키워라. 나 혼자는 힘들다. 나보다 아이를 더 아껴주는 사람이 나는 좋아요. 그렇게 육아는 힘들 것 같대 하면 생각을 다시 한다거나 그럴 바엔 아이를 안 낳고 말 테다. 강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우 현실적이라서 결혼에 대한 환상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바라는 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딱 하나만 꼽는다면 날 힘들게, 날 귀찮게만 하지만 않으면 좋겠다. 자, 알아서 네가 잘하면 나는 배신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리고 알아서 네가 실내는 알아서 잘 쌓아라. 바람 피면 그래 어떻게 되는지 보자. 얄짤 없거든요. 바람, 무등력 절대 용서 안 되니까 그럴 거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정도고 굉장히 현실적이신 분들이라서 힘들게 꾸려나가는 결혼보다는 그러니까 준비가 돼서 여유 있는 결혼 생활을 굉장히 선호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이렇게 말하실 분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면 결혼 노 바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올해 들어온 이성운과 배우자 운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표현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여사제에 소드킹에. 그래서 겉으로는 엄청 챙겨주거나 자상하거나 이런 모습들은 없어요. 자, 그런데 마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여러분에게 진심이에요. 말이나 행동이 감동을 주는 분들 있잖아요. 말을 막 유창하게 하거나 세상 다정하게 나는 네가 너무 좋고 네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떤 멘트를 딱 한마디 날렸는데 임팩트 터지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연애를 한번 하면 좀 길게 하는 편이시고 한번 마음을 주면 쉽게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매너가 몸에 좀 배어있는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좀 구분돼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너가 못하면 그래도 내가 좀 해줄게. 못하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만 치고 집에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시간의 여유가 또 좀 더 있는 사람이 살림을 좀 더 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가족 계획에서는 딩크족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포기할 수 있다. 나 혼자 이기적이기는 싫다. 그리고 인물 카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키는 평균 좀 이상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상은 굉장히 강하실 것 같거든요. 그 강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 한번 이미지가 딱 바뀌면 잊혀지지 않는 그게 굉장히 지적이고 차가우면서도 상당히 예리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유쾌하고 유머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티키타카는 잘 될 거다. 왜냐면 킹이 나와서 감수성이 좀 풍부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좀 잘 들어주고 공감을 잘 해줄 거다. 그리고 그래서 좀 말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잘 들어주시는 편이시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나 능력도 있으신 분들이에요. 킹에다가 여사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타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타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좀 외로움을 좀 많이 타시는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과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여러분 귀찮게 하는 거 싫어하는데 외로움을 타서 연애 초반에는 쉴 새 없이 만남을 요청할 수도 있는 분들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연애를 왜 시작하려고 하고 결혼은 또 왜 하고 싶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상대방 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어떤 분위기 말투 이런 부분에서
매력을 강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외모에서 자기 스타일, 나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만나보지 못했던 뭔가 내 머릿속에서 틀을 깨버린 사람이다.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을지도 모르겠거든요. 자, 일단 외모는 딱 내 스타일. 거기에 어떤 삶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습성들에 나와 좀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으실까. 무작정 세상을 또 아름답게만 바라보지 않는 어떤 현실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 왜냐면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똑같이 소드 킹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가치관이 굉장히 비슷한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와, 나랑 너무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을 드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우위에서, 그게 어떤 위치적인 우위가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에서 더 챙겨주고 좀 내가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다 필요 없이 그냥 나한테 충성하는, 뭔가 충성보다 나한테 진짜 잘해주는 모습, 한결같은 마음이나 표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이진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성실하게 키워온 이분들의 커리어나 전혀 가정적일 것 같지는 않은데 의외적인 모습들, 뭔가가 기대가 되는, 그게 뭐 말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말보다 행동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한 힘이, 신뢰감이 확실하게 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감정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분들과 시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딱 놓치면 후회할 것 같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속궁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두 사람은 가까워지기 전에는 서로 좀 조심스러우실 것 같아요. 자, 하지만 횟수가 늘면 늘수록, 스킨십의 횟수가 늘수록 서로가 좀 적극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색하다가도 나중 가선 좀 열정적으로 바뀔 확률이 높고요. 정말 힘들 정도로, 내가 정말 버티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초반에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한테 이런 부분도 있었나? 내가 이 사람과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감정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좀 많이 시도를 좀 하실 것 같고, 물론 남자분이 리드를 대체로 하시지만 남성분들 느낌에도 상대방이 자신을 좀 가만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더 솔직히 감정을 표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나 너와 정말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호기심 천국이네요, 완전히. 처음에는 한마디로 낯설기도 하고 좀 내숭도 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 가까워지니까 우리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정말 주거니 받거니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나중에는 지칩니다. 적당히 컨트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전체적인 카드들을 봤을 때는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분들이 확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뭔가 상대방의 적극성에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좀 괴리감이 들 수가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겁을 내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그만큼 멋있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이분들 눈에는 나의 이상형이고 내 눈에만 이쁘면 되고, 나 콩깍지 쓰였고 콩깍지가 안 쓰였다고 해도 내 운명의 상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론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의 모습과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좀 믿고 따라가시면, 자, 이만한 찰떡궁합도 없다고 보여져요. 성향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듯한. 그래요. 우리 꼭 24년도에 꼭 이런 멋진 인연 꼭 만나시길 바라면서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깃발 리딩 시작할게요. 네, 24년도에 여러분의 이성운과 배우자 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리딩은 어디까지나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재미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의
이성운과 배우자 운에 대한 총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새로운 인연 같은 경우 솔로이신 분들은 이미 알고 지낸 사이나 주변 사람, 좀 기존의 인물 사이에서 비롯해서 새로운 이성의 감정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인연은 멀리 있지 않고 주변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새해이니만큼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는 새로운 장소, 새로운 환경에서 알게 되는 분들 모두 포함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소개팅이나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는 내 바운더리 내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연이 가장 높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모습들이 상대방 분들이 좀 짝사랑을 하다가 고백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떠난 인연이 돌아와서 붙잡게 되면서 재회까지도 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절대 움직이지 않으려 했던 마음,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이 허물어지게 되는 시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재회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 그리고 내 주변에 지금 누군가가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 그분들이 있다면 아마 기대를 좀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만난 인연분들은 사이가 살짝 소원해졌다면 어떤 특별한 계기로 다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수 있는, 자, 이 교환 카드는요, 일명 주례사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서로한테 삐쳐있고 지쳐있고 의견 충돌이 있고 좀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좀 기싸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기싸움이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하느냐가 아니라 타협을 좀 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소중함을 느끼고 올해 결혼은 들어와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까지 생각하며 결혼 얘기를 나누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미 양쪽 부모님을 다 뵙고서 결혼 날짜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와중에 좀 트러블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인 기운은 떠난 철새가 다시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기운이고요. 그러니까 털을 잡아서 산란을 준비하는 듯한 이런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연이든 지금 만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든 중간중간에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긍정의 기운이 크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지 않으시면 그 위기는 잘 극복하실 것이다. 이기적이면 절대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나만 좋으면 돼. 너무 내 위주로만 생각을 하면 이 좋은 기운들 다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깃발 뽑으신 분들의 어떤 분들인지 성향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요, 강한 듯 보이지만 여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힘든 티를 잘 못 내시는 분들이에요. 그 주변의 도움보다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환경에 있거나 워낙에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걸 불편해하는 성격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걸 받아보지 못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뚜기 같이 힘들어도 잘 이겨내시는 편이지만 굉장히 버거울 때도 있을 거다.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었을 때도 있으셨을 것 같다. 그래요. 이상하게 삶에 좀 역경이 좀 있어 보여요. 삶의 어떤 굴곡이나 뭔가 살만하면 자꾸 계획한 듯 또 버텨야 되는 상황들이 자꾸 나타났기 때문에 아주 독립적인 분들이에요. 내가 여기저기,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잘해야 되는 사람이다. 내가 그래야지 살아남는다. 그래서 삶이 한 번쯤은 좀 지친다. 진짜 나도 그냥 누구한테 좀 기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으셨을까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나 배우자를 볼 때도 내 속을 다 털어놓고 싶은 사람, 그리고 어떨 때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내 속을 다 털어놓기도 싶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를 좀 이렇게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실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이 말하고 나면 후련하면서도 이렇게 찝찝한 기분을 좀 들어 하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그 뭔가 밝은 성격 탓에 주변에 좀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조심스럽고 내가 밝아 보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자체가 삶이 힘들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베풀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퍼주기도 한다. 자,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껴서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출가를 일찍 한 분들이거나 빨리 독립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가치관, 어떤 바람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결혼은 좀 빨리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컵 2번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뭐 준비가 된다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온다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결혼하자고 하면 지금이라도 좀 빨리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여기서도 완즈 9번 카드가 나와서 좀 마음이 많이 지쳐갖고 이 힘든 걸 좀 나누고 싶기도 하고 기대고 싶은 사람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 내 울타리를 그냥 빨리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돌아서면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큰 욕심은 없지만 또 배우자의 좀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금전적으로 그래도 이 힘든 걸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강하게 원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맞벌이는 가능하겠지만 물질적으로 좀 안정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이제 결혼이나 이성 간에 있어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기보다 평범하지만 안정된 가정을 바라신다. 특히나 다툼이 많은 관계는 유지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성을 볼 때 힘들고 지친 관계는 여러분들이 유지를 못하시고 좀 도망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진짜 공격적이지 않은 사람을 선호하실 것 같고 이성을 보실 때 허황된 꿈을 쫓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단계를 밟아서 오신 분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올해의 이성운 배우자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는요 동안이신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 자체도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자기 표현도 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자기 주관이 특출나신 분들이시다.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귀엽고 표현도 잘하고 아기자기하고 그래서 막 깨물어주고 싶은 정말 얘를 어떡하지? 이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은데 이런 느낌을 받을 만한 분들이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로맨티스트의 열정 가득한 거기에다 해맑고 순수한 어린애같이 가끔은 물가에 내놓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좀 야망이 크셔서 사업가나 좀 프리랜서 위주의 직업군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자리가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 혼자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근데 언변이 또 유창하고 활동 반경이 넓은 또 역마기가 좀 있어요. 셋 다 말을 타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역마살이 있어서 움직이는 일, 장거리를 이동하는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 근데 다방면으로 이분들이 지식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연애에 있어서도 리드를 굉장히 잘하고요. 적극적이고 결혼을 해도 흔들림이 없는 어떤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 해요. 뭔가 불안함은 있어요. 이분들도 결혼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은 있는데 그래도 막상 내가 한번 결혼을 한다면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난다면 내 열정을 다하겠다. 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은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물질적인 부분에서 욕심이 좀 많아요. 풍족함을 굉장히 원하시거든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내 사람에게 못 해주는 걸 미안해하고 그게 싫어서라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즉흥적이기는 하지만 인기응변이 강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을 잘 헤쳐나가실 것이다. 그리고 일에 욕심이 또 많아요.
그래서 집안일을 그렇게 많이 도와주지는 못해요. 만약에 활동하러 돈 벌러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일 때문에 많이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게 내 목표다. 내 아이와 내 아내, 내 남편이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게는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 집안 살림은 좀 양보해다오. 이런. 그리고 이분들은요, 아주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볼매라고 하고, 그러니까 첫눈에는 확 빠질 수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알면 알수록 진국인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이 왜 결혼을 결심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시간에 마음의 치유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함, 어떤 안정된 마음, 그러니까 자신을 좀 보도듬어주는 어떤 따뜻함,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상대방 분들이요, 그저 그냥 여러분들을 보호 본능을 강하게 느낀다고 해요. 저 작은 것까지 막 다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거든요. 아, 이렇게 나를 믿고 따라주는데, 마치 느낌이 뭐냐면요, 이분들이 힘든 분들은 아닌데 내가 지금 그래도 그 위치에 가 있진 않지만 내 이 발전하는 이 과정에서 뭔가 나를 믿어주고 응원을 해주니까 그래, 내가 이 사람을 무조건 나는 다 해줄 수밖에 없어. 그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에서도 보여지니까 상대방도 거기에 응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사람 놓치면 내가 후회할 거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까지 들고 연애까지 하게 되는 그런 감정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감정도 이런 부분이 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이런 도전 정신이나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날 챙겨주는 모습, 이런 것에서 뭔가 부모님 같은 감정을 느껴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내가 다 줘도 후회 없겠다라는 생각. 어떻게 보면 서로가 이제 부모님처럼 서로 막 챙겨주고 보이지 않는 어떤 신뢰감이 형성되면서 서로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내가 뭘 해도 불편하지 않은, 그래서 두 번 다시 내가 이런 사람,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사람은 진짜 못 만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두 사람이 좀 같은 감정이실 것 같아요. 나를 챙겨주고 상대방 역시 나를 챙겨주고. 그래서 중간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어도 분명히 뭐 한번 헤어진다고 쳐도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정도로 두 사람의 유대관계 굉장히 깊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속궁합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소 남자 쪽은요, 보수적일 수도 있어요. 초반에는 열정적이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 갈수록 뜨거워지는 관계거든요. 자, 어쩌면 보수적인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을 아끼는 걸 수도 있어요. 이미 도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을 아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막대할 수가 없다. 아, 어떡해요. 이렇게 아까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그리고 여러분 역시 뭐 여러분이 육체적인 스킨십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이 리딩이 있으신 분들 중에는 육체적인 만족보다 어쩌면 정신적인, 그러니까 관계 후에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는 그런 후위에 더 만족을 크게 얻으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해요. 그러니까 현재도, 그러니까 육체적인 만족보단 정신적인 만족도에 더 높은 바람이 좀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뭐 정신적인 만족도도 중요시 여기지만 따분한 건 싫어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따분한 게 싫어하는 게 쉽게 좀 질려한다거나 스킨십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아서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두 분이 만나면서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만족시켜주기 위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마치 어떤 주머니에 숨겨놨다가 보물을 하나씩 꺼내듯이
여러분을 컨트롤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초반에는 너무 아껴요, 여러분들을. 야, 아무리 내가 정신적인 걸 원한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걸 여러분들이 표출을 좀 어느 정도 하는 순간 이제 이분들의 이제 보따리가 이제 풀어지게 된다라고 보여져요. 결론적으로 매번 열정적이고 뜨거울 수는 없어도요, 마음을 좀 보도듬어 주는 듯한 그런 따뜻한 둘만의 시간이자 더 돈독해지는 궁합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두 사람은요, 전체적으로 카드를 봤을 때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잘 맞는 사람이다라는 걸 느끼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간혹 스쳐 지나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가벼운 마음보다는 좀 진지하게 천천히 알아가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올해 연애는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 불타는 사랑은 그렇게 누구와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뜨겁진 않아도 따뜻한 뭔가 온실 같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평생 살면서 한 번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행운이다. 뜨겁지 않으니 자극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조금은 애매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요. 사랑은요, 자극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만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카드들이 보여집니다. 부디 좋은 인연, 운명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길 바라면서요.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들 202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물방울 리딩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의 2024년도 이성운과 배우자운, 또 비롯해서 결혼운까지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어디까지나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재미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성운과 배우자운의 총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여러분들의 느낌은 뜻밖의 인연이 나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우연한 만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소개팅보다는 어떤 특정 상황에 의해서 알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만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현재 그 만남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끝내야 되나, 만남을 이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자, 그 만남이 좀 정리가 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못 버티시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런데 헤어짐의 슬픔을 느끼기도 전에 만남, 새로운 인연이 다가와요. 그래서 아플 새가 없다. 다행히 전 연인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의 어떤 따뜻한 인연이 찾아온다. 이 스타 카드도 말 그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우러러보는 스타들 있잖아요. 그만큼 한 사람을 집중하고 이 사람만 보이는 그런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직접적인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운은 아니지만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의 마음이 좀 깊어지는, 커지는 만남을 가지게 되겠다. 왜냐면 코인 10번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게 일명 가족 카드거든요. 그래서 롱런할 수 있는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성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당히 굉장히 노력파이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상처가 조금 있으실 것 같고요. 삶을 좀 전투적으로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삶의 기복이 좀 있으셨을 것 같고, 특히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독립을 빨리 했다거나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게 주변 환경적인 문제일 것 같고, 소극적이면서 좀 내성적인, 의기소침한, 그래서 연애에도 적극적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또 상대방을 만나게 되면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도 크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이상하게 내가 의지하고 싶었는데 만남을 가지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의지를 많이 하셨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 둘 곳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연애 초에는 평범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의뢰 관계가 뚜렷해지거든요. 여러분이 좀 의리되는 과정을 밟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뭔가 마음을 다 주는 스타일. 처음에는 쉽게 열리지 않거든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느 정도 구애를 하고 노력을 해야 마음이 열리는데, 근데 그만큼 상대가 애가 타고 적극적이면서 한없이 관심을 표출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시작하셨을 테고, 근데 안정권에 들면서 마음을 열 때부터 상대방에게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그래서 자꾸 이 연애를 내가 끌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됐을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는 친한 사람도 소수일 것 같고요. 그러니 내 인연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좀 많이 기대려고 하는, 그리고 내 과거사를 쫙 나열을 하시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수동적인 연애로 인해서 상대방이 좀 아쉬움이 적어요. 사랑해서 뭔가 당연한 사람으로 바뀌는 순서를 밟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놓고 지가 먼저 마음이 떠버리는, 그래서 내가 자꾸 아프게 되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결혼에 대한 이성, 연애에 대한 가치관이 어떤 분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이나 연애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 좋고 안 해도 불편하진 않다. 그렇지만 결혼이 나는 목표가 아니다. 하고 싶더라도 빨리 하고 싶지 않다. 자, 이런 감정은 굉장히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어떤 상처에서 오는 듯한데요. 어쩌면 그냥 확실하게 이 사람이다 싶으면 하겠지만 이 사람이다 싶었던 사람도 나한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뭔가 행복한 결혼 생활, 연애 이런 게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없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신뢰감이 높은 사람을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능력에 크게 욕심 안 부릴 테니까 이성 문제가 복잡한 사람만 피하고 싶은 마음이거나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거나, 그건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평범해도 좋으니까 상처만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상형이랄 것도 없다. 이상형이라고 해도 더 좋을 것도 없더라 라는 걸 여러분이 이미 알았을지도 또 경험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도 연애를 내가 하고 결혼을 한다면 뭔가 조용한 호수처럼 뭔가 잔잔하게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만남을 가지고 싶다.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고 보여져요. 이별의 아픔이나 나를 좀 버겁게 했던 연애들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이 크게 느껴져요. 그리고 특히나 시끌벅적한 것도 여러분들은 좀 싫어요. 가족 구성원이 많은 사람보다는 외동인 사람을 선호할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서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선 지키며 그냥 살도록 해요. 그 느낌이 결론적으로는 나는 아쉬울 게 없다. 결혼이 꼭 하고 싶지도 않지만 해야 한다면 정말 실패 없는 결혼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깊이 하고 싶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올해 여러분들의 이성운과 배우자 운 과연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아마 항상 밝은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는 분들이지 않을까. 나이로는 컵킹이 나와서 연상일 수 있는데요. 연하라고 해도 마치 느낌이 누난 내 여자니까 이 노래처럼 자기를 동생으로만 바라보지 않아줬으면 하는 남자로 또는 여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큰 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남에 있어서 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리드를 하려고 해요. 자, 구애가 생각보다 너무 적극적이다 보니까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를 가볍게 보고 저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너무 철벽을 친다거나 밀당을 하시게 되면 안 되는 것이, 그리고 또 오히려 너무 쉽게 마음을 내보여도 안 돼요. 성취감을 느끼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쉽게 넘어오는 사람보다는 내가 좀 어렵게 갖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그래서 방법 중에는 되도록이면 이분들과는 스킨십을 좀 늦게,
꼭 사귄 뒤에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은 표현하되 스킨십만큼은 늦게. 이유는 하나예요. 상대방 분들은 어떤 설레임과 애가 타는 걸 좋아하고요. 살짝 변태 같아 보일지 몰라도요. 연애를 좀 아기자기하고 싶고 스킨십은 할 수 있지만 과하게 막 처음부터 빨리 시작하면 흐름이 깨지는 성향이 있어요. 살짝 양은 냄비 성향이 있지만 그러니 그 성향은 좀 존중해 주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킨십이 하고 싶어도 여지만 줄 뿐 꼭 둘 사이의 관계를 확정 지은 후에 스킨십을 가지셔도 늦지 않겠다. 참 이게 어려워요. 연애는 생각보다 단순한데 하지만 그 단순한 걸 본능이 이겨내질 못해서 망치는 경우도 많다는 걸 좀 생각하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비만 잘 넘기시면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을 좀 아끼시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거예요. 초반에 오히려 여러분이 또 약해 보이면 약해 보일수록 내가 막 더 지켜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약해 보임은 성격을 말하는 거지 뭐 능력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다. 뭐 요즘 능력 있는 남자, 능력 있는 여자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약함은 드센 걸 말하는 거예요. 여린 여자, 뭐 드세지 않은 남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만남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현재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 감정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아마 다음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헤어졌다 붙었다를 좀 반복하시다가 지쳐서 헤어질 수 있다. 자, 같은 이유로 또는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다툼이 잦으셨을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한 타협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 하지만 그 헤어짐 뒤에 찾아오는 인연이 여러분의 인생을 뭔가 다르게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할 시간조차 아까 제가 없이 나의 인연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성운이나 여러분들의 현재 뭐 감정 상태를 봤을 때는 지금 만나고 있는데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걸 극복하고 더 나아가기에는 내가 내 자신을 버려야 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 자신을 버려가면서까지 이 만남을 이어간다고 해서 또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 그거는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문제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인연들, 두 사람은 왜 사귀고 싶어 하고 왜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러버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웨딩 카드까지. 와, 이분들은요, 여러분한테 그냥 맹목적이에요.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아프고 슬픈 게 있다면 그 아프고 슬픈 걸 내가 치유해주고 싶다. 그리고 또 승부욕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 그냥 결단 딱 내려버리는 거야. 이 사람은 그냥 내 사람이야. 그리고 또 조건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특히 이따가 알아볼 텐데 속궁합이 좀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생각이나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 미래에 서로 뭔가 윈윈할 수 있는 사람, 가끔은 친구처럼, 가끔은 협력자 같은 생각, 그리고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고 내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뭐 시키지 않아도 내 속을 읽어낸 듯 행동하는 모습, 딱히 살면서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될 듯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사람은 또 많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 모습이 변하지 않는 가정하라면 난 이 사람이랑 무조건 결혼하고 싶다. 지금 두 분 서로 감정이 같아요. 서로 밀어내지 않는, 내 결혼이나 연애에 딱 조건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이게 운명이잖아요. 그래요. 그럼 두 사람의 아까 속궁합 잘 맞는다고 했는데 어떤지 한번 속궁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리드는 남성 쪽에서 강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 뭔가 속궁합이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요?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의
영화에서나 본 듯한. 근데 전체적으로 남자분이 강하게 리드를 하시기는 합니다. 근데 여자분들도 리드를 하려고 하지만 남성 쪽이 더 경험이 많거나 타고난 사람일 수 있다. 어쩌면 여성분 쪽이 남자가 나를 완전 리드해주는 걸 선호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쪽이든 이 관계는 남자 쪽이 훨씬 더 속궁합에 있어서 만족을 크게 한다. 이런 느낌 처음이야? 이런 사람 처음이야? 그리고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스킨십 있죠. 뭐 키스라던가 전이적인 부분에서 두 사람의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막 엄청 유창하지는 않지만 그 뭔가 어색한 부분에서 설레임을 크게 느끼는. 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남성분이 리드를 강하게 한다는 거. 그래요. 지금 전체적인 카드 리딩을 해보니까 지금 사람은 특히 남녀는 N과 X이 만나야 붙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성향이 다른 그 둘이 끌어당기게 된다라는 건데 진정한 사랑은 마냥 늘 행복하지만 않다. 어떨 때는 지지고 볶기도 하고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어도 뭐 이 사람이 또 보고 싶다 그러면 그땐 N극과 S극이 좀 만남이 지속되면 좀 느슨해지기는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떨어지진 않는다. 적당함의 거리를 두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분이 그런 느낌이에요. 성향이 좀 달라서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흔한 말이지만 사람들은 이 흔한 걸 하지 못해서 사랑을 우리는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두 다르다라는 거, 남녀는 다르다라는 거 그렇게 마음속에 새기시면 이보다 두 사람이 윈윈하는 만남도 없다. 부디 여러분의 N극과 X극을 꼭 만나시길 바라면서요.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202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